클로징 징징징징징징. 벨라이브 8월 18일 월요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종가가 저가네요. 네. 예. 욕같이 들리네요. 나도 그 얘기를 하는데. 종가가 발음을 예. 아이 왜 아니 발음은 정확하게 한 거예요. 종가가 저가네요. 예. 그 짧게 발음하면 좀 멋있죠. 좀 더 임팩트가 있지. 소개해 주시면 나오면 안 될까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쉽지 않은 장입니다, 진짜. 예. 저 왜 자꾸 옆에서 추임새 소개를 해야 절차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케이. 저희가 오프닝 하고 네.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두 분 소개하면 짜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 까먹네. 아셨죠? 알겠습니다. 예. 네. 다시 해볼게요. 네. 큐! 자, 네. 오늘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예. 안 좋네요. 그러게요. 네. 근데 아쉬운 거는 일본이 지금 사상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미장도 사실 사상 최고치 그 부분인데 우리 증시만 조금 힘이 덜 하지 않나. 우리는 사상 최고치는커녕 전고점 근처에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3,100에서 3,200. 사실 3,200을 유지하는 것조차 좀 힘들어 보이는 네. 그런 상황인데요.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범성공자 장우진 작가님 그리고 김정일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요 괜찮죠? 깔끔하게 이렇게 딱 소개하고 네. 딱 근데 하면 PD님도 좋잖아요. 대단하신 게 네. 끝까지 안 잡아주시죠. 안 잡아 절대 안 잡아. 예. 본조가 있어. 뜻대로 가는 거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증시에 대한 코멘트 살짝 들어보자면 김정일 본부장님부터. 네, 뭐든지 나쁜 일은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 레벨이 싸지 않다는 걸 사람들이 다 같이 인식하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춤을 추는데 출구를 항상 확인하라고. 아하. 그 생각을 똑같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빠질 건 아닌데 불안한 감이 사람들이 팽배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외국인이 많이 나갔거든요. 그럼 그렇죠. 그 출구로 나간 거예요? 네, 출구 쪽으로 나가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나가는 새끼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나가는 척한 거 아니고. 아이고. 몰라. 어. 다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근데 나갈 이유가 있었죠. 미국에서 반도체 약간 그래서 걔네들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범성공자님은요? 네, 저는 뭐 3인성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인성우. 어려운 말. 네. 와, 대단한 네. 화자성. 아니 실제로 이 3인성우가 3명이 얘기하면 호랑이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실제 사회 실험을 했는데 처음에 한 명이 이렇게 하늘을 가리킬 때랑 두 명이 하늘을 가리킬 때랑 세 명이 하늘을 가리킬 때 보면 세 명이 하늘을 가리킬 때 모든 사람들이 따라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제 이 말을 했냐면 시장에서 이제 화두가 제가 볼 때 금리, 관세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주식 관련된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금리 인하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빠지겠어? 근데 관세가 좀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런다고 빠지겠어? 근데 우리 시장이 좀 정책이 주식 시장이 좀 부정적인데? 라고 했더니 그러면 빠질 수도 있겠네? 약간 이렇게 된 게 아닌가. 다른 시장은 두 가지만 영향인데 우리나라는 세 가지까지 영향이니까 시장이 우려해야 되는 걸 좀 키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약간 그러네요. 그럼 세 가지가 뭡니까? 이 로컬적인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정책, 네. 그리고 관세,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 금리 인하 우려. 빨리 안 해줄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세 가지가 같이 겹치면서 오늘 하락을 만들어냈다.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 관세나 금리 인하는 일본이나 다른 증시도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팩터인데, 네. 뭐 대주주 양도세가 지금 몇 주째 지금 질질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번 주에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만 이렇게 그것도 우리가 다른 증시에 비해서 신고가를 넘어서 저 멀리 왔다 이러면은 미리 좀 빠지는 게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우리는 신고가도 못 가봤는데 일본이 오를 때 우리는 떨어진다? 이게 어떤 영향이 더 영향을 미치는 걸까? 어떤 요소가? 아까 얘기했지만 3인성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두 가지 영향으로는 조금 제한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금리와 관세에 대해서는 특히나
금리 인하 되겠지. 약간 그런 게 시장에서는 약간 좀 강한 것 같고, 물론 금리 인하의 속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구원을 일단 하겠지. 약간 이런 분위기고, 그다음에 관세 영향이 우리나라가 조금 더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일단 보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우려가 우리나라 쪽으로 좀 더 들어온 것 같고, 네. 그리고 거기에 정책까지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자금이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제 글로벌 자금들은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할까, 일본에 투자할까, 다른 쪽에 투자할까라고 봤을 때 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면 우리나라 왜 투자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외국인 자금들 같은 경우는 다른 쪽으로 오히려 더 가게 되는. 그러면서 다른 증시와 우리나라의 차별점을 만들게 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어차피 불확실한데 불확실성에서 우리나라에 굳이 더 불확실성을 더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한테도 비슷하게 궁금한데요. 네네. 오늘 우리만 이렇게 빠질 이유가 핵심적인 요인을 찾아보면 뭘까? 네. 왜냐면 대만 가권 지수도 지금 0.6% 오르고 있고요. 네. 니케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0.8% 올라서 사상 최고치 네. 기록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도 역시나 뭐 마찬가지로 21,700이 사상 최고가인데 21,620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우리만 왜 이렇게 살짝 죽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네. 일단 빠른 순환매가 거의 마무리돼가는 찰나였었어요. 뭐 조선 정도만 오늘 방산하고 조선하는데 방산은 우리 이슈가 아니고 그 러시아 그거 평화협상 여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럼 조선만 우리의 유니크한 강점이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왔거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7만 원까지 올라올 때 또 특별한 이펙트가 7월 말부터 반영이 됐죠. 그렇죠. 한 보름 정도. 그러면 다 된 것 같아요. 다 됐어요. 그러니까 어닝으로 따지거나 기대 심리로는 올라갈 거 다 올라갔다 보고 멀티플이 10배를 주냐 11배를 주냐 PBR로 1.03을 주냐 1.1배를 주냐 요 멀티플의 확장이라 그러죠. 그거는 정책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다 책임을 글로 돌릴 수밖에 없죠. 오케이. 그러면 김정현 본부장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건 8월 달에 들어가면 8월 달 전반기는 조금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할 수 있을 것 같다. 8월 후반기에 들어가면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잭슨홀 미팅도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윤곽도 조금 더 뚜렷하게 나올 거고 그래서 후반에가 뭔가 방향을 잡기가 더 편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후반으로 접어드는 오늘 후반기의 첫 거래일로 네네.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네, 그런 추세인데 조금 빠지니까 기분이 안 좋죠. 그냥 버티면서 그냥 세월이 갔으면 좋았다는 게 저는 베스트거든요. 3,200 버티면서 이번 주 끝나면은 참 좋겠다는 게 제 원래 생각이었어요. 예. 금리 잭슨홀도 있고 정상회담도 다음 주에 있고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 실적도 다음 주에 다 있기 때문에 그때 뭔가 덜 빠진 상태에서 그게 포지티브하게 반응하면 매우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하루입니다만은 좀 분위기가 안 좋은 방향으로 자리를 잡는 것처럼 보이니까 좀 기분이 안 좋죠. 얼마나 더 빠질까? 그거는 우리 내부적인 세법 이런 거 안 나오면은 미국에서 빠지면 미국보다 더 빠질 겁니다. 미국보다 언더퍼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달 들어와서. 근데 그런 흐름으로 오늘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국보다는 안 좋고 좀 더 빠지는 쪽으로 간다? 미국이 올라가지 않으면 미국이 5% 올라가면 우리도 올라가겠죠. 근데 올라가는 각도는 적을 겁니다. 빠질 때 더 빠질 것이고 이런 패턴이 며칠 더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세법 그런 게 안 나오면은. 그게 롱인지 숏인지 모르고. 롱숏 그거는 오늘도 올라간 종목이 있거든요. 디펜시브한 종목, 실적이 확실한 종목만 올라갑니다. 경기 방어주. 그래서 바벨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방원이나 반도체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것만 80% 갖고 있다가는 그냥 앱솔루트 밸류로 마이너스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오른 종목 같은 경우는 뭐냐? 뭐 실적이 워낙 나름대로 의미 있게 나왔기 때문에 안 빠진 종목. 아니면 워낙 소외됐었는데 괜찮을 수 있는 종목. 이런 게 몇 개 안 되거든요.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근데 아이패밀리시 혼자서 9.5%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저번에 말씀드린 삼성 E&A 같은 경우는 야근야근 안 빠지고 있거든요. 카카오도 야금야금 안 빠지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리지만은 방향성이 글로 가는 건데 그런 거 가지고 20% 30% 먹을 수 없는데 그런 걸 갖고 있어야지 그나마 방어가 되는 시장이라고 보여져요. 단기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두 분이 3시 30분 지나고 있어서 땡땡땡 한번 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이 됐고요. 드가님이 발사해 주셨고 많은 분들이 땡땡땡 쳐주고 계십니다. 네. 사면따자님께서 땡땡땡, 권종근님 땡땡땡, 정스완님, 대박양봉님께서는 네. 힘없이 무너지는 국장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무지개님께서는 힘내요 땡땡땡, 네. 은미채님 고고고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카라로트님께서는 나스닥, 니케이, 코스피 4월에서 40% 언저리 전부 오름, 크게 빠진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네. 암살자님께서는 지수 떨어지는데 정책으로 더 패겠냐?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바꾼다고 그냥 주식하지 마, 접어라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플라이 타이거 3님께서는 아시아 다 오르는데 우리만 왕따누 하셨고요. 주디 주님께서는 땡땡땡 휴가 끝, 이제는 시작이다라고 하시네요. 네, 반도체만 빠지고 다른 게 올라서 지수는 괜찮았어야 했음. 근데 그냥 패대기 때린 건 국장만의 문제다라고 이놈의 나라님께서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네. 땅비니님이 땡땡땡 해주셨습니다. 네. 반도체도 많이 빠져서 반도체 왜 이렇게 빠졌누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고 고샘님 SAMD도 오늘 많이 빠졌나 봐요. 쌈지 네, 살려줘. 네, 하추핑 하시는데. 하추핑 저희가 라면까지 팔았는데 네. 네, 하추핑 라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을 한번 볼까요? 코스피가 종가가 저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1.5% 마이너스. 종가가 저가 3,177. 예, 1.5% 하락.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마지막까지 패대기가 쭉. 나오면서 외국인이 마지막까지 던졌어요. 네. 외국인이 마지막까지 던졌고, 네, 그렇게 해서 하락 마감하게 됐습니다. 코스닥도 2.1% 빠졌습니다. 800선을 내주면서 끝났고요. 798 여기서 이렇게 끝나 버렸습니다. 네. 요거는 21선도 이탈했네. 그러네요. 코스닥은. 코스닥은. 코스피는 좀 덜한 것 같아. 아, 코스피도 마찬가지네요. 코스피도 21선 이탈. 외국인이 5,400억 팔았고. 아, 쉽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범성공자님한테 한번 시황을 들어볼까요? 네, 일단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종가가 저가를 끝났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선으로 저는 단기 이평선으로 21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또 중기로는 91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21 이평선을 이탈한 모습이 코스피와 코스닥 쪽에서 둘 다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지금 21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의 힘이 빠진다는 건데 뭐 차트로 봐서 이게 반등한다 안 반등한다 이런다기보다는 시장의 힘 자체가 빠지고 있어서 이거를 지킬 수 있냐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거래대금을 봤을 때 코스피 종합이 거래대금이 9조 원이 안 됐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조 9천억이 조금 안 됐기 때문에 5조 원을 밑돌았습니다. 이 거래대금이 이렇게 안 좋다는 건 시장의 이제 심리가 굉장히 네. 빠르게 식고 있다. 전반적인 시장의 참여자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들어올 생각이 없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도 안 좋고 하락폭도 크면서 거래 대금도 메마르면 네. 투심이 완전 안 좋다라는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외국인 순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 외국인 매도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차트가 또 무너져 버렸으니까 전반적으로 차티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퀀트 몰매도 그럴 거고요. 네, 그렇죠.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지금 시장을 강하게 돌리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잭슨홀이랑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을 기다리면서 여기서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는 것들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를 한 6천억 정도 순매도했고 네. 코스닥은 한 580억, 그다음에 선물도 2,600억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순매도 규모가 뭐 현선물에서 엄청 큰 건 아니었는데 현선물 다 매도하고 있다. 그리고 콜옵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43억 정도를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포지션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네,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선물 좀 매도가 나오더라도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만약에 매도하는 포지션을 취한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오히려 반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옵션 자체의 레버리지가 훨씬 커서 옵션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근데 모든 포지션을 매도로 걸었다고 하는 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지금 그렇게 강하게 보진 않는다라는 걸 증명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약간 한미 정상회담이나 뭐 잭슨홀 미팅이나 뭐 이런 거를 말씀을 또 해 주셨는데 거기서 또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잭슨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지표가 애매해서 금리 인하 속도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9월에 금리 인하만 한 번이라도 해주면 네. 조금 안도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한 번 한다고 해서 시장이 뭐 무조건 안도한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지만 일단은 금리가 인하되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의 국채 장기채 발행이 좀 원활해질 겁니다. 미국의 장기채 발행이 원활해진다는 건 결국은 미국의 부양책이 뭐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베센트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어떤 전반적인 경제에 대해서는 우려할 게 없어지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받쳐준다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관세 영향이 있겠지만 나쁘진 않겠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뭐 마스가를 통해서 우리가 뭐 큰 효과를 봤던 것처럼 이번에 또 어떤 보따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어떤 보따리를 가져가냐에 따라서 트럼프가 기분 좋으면 우리한테 선물을 줄 수 있는 거고 그 선물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또 좌지우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보따리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 현재 얘기 나오는 거는 뭐 마누가 네, 마스가이에서 마누가 얘기는 좀 나오죠. 마누가는 뭐예요? 네, 마누카 뿔은 아는데. 네, Make America Nuclear Power Great Again. 네, 원자력. 네. 마누가? 네, 물론 이제 이거는 시장에서 지원하는 거긴 한데 뭐 조선 다음으로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건 원전 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오, 우리가 마누라라고 김자선. 마누라. 마누라. 무서운 단어네요. 제일 무서운 왜 거 무서운가요? 마누라. 좋은 단어 아닌가요? 결혼하셨어요? 했죠. 하셨어요? 보고 네. 계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아주 좋은 단어죠. 그게 왜 무슨 단어인가요? 안 돼. 큰일 났어요. 뭐 붙잡혀서 납치당해서 사시는 거 아니죠?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자기야 사랑해.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예. 빨개지셨어요 또. 예, 112에 혹시 필요하시면 네.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9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조선처럼 원자력도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으면은 거기서도 주가 상승이 또 기대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좀 약간 의견도 엇갈려요. 여기 채팅창에서도 어떤 분의 행복하자님께서는 국내 유턴한 내가 바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약간 자신감을 드러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살자님께서는 네. 넥타이 매고 진지하게 말하지 마라 안 쫀다 이렇게 말씀을 더 하셨고. 올라갈 거니까 네, 사라. 나는 안 쫀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네.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만약에 찾아보자면? 제가 어서 거울에 그 온대 한마디에서 6을 거꾸로 하면 뭐라 그랬죠? 9, 9를 거꾸로 하면 6.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르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금리 인하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 힌트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거꾸로 그때 만약에 그렇게 하고 9월달에 진짜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 하잖아요. 그럼 그게 일주일 안 남았죠. 5일 남았는데 하면은 오히려 셀돈 뉴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는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아마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혼나겠네. 우리 한미 정상회담도 했을 때 구체적인 게 별로 없으면은 아마 셀돈 뉴스가 조선 쪽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거래량이 우리가 활발하고 분위기가 좋아야지 그런 걸 흡수하고 들어가는데 흡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긴 한데 그렇게 보면 6이 아니고 9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좀 약간 경계감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 정도 경계감 아니냐? 이게 3,000한 5, 60 정도면은 50, 70 정도면은 경계감보다는 좀 다른 관점을 보려고 할 것 같아요. 다시 9를 6으로. 지금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애매하다. 이 정도 레벨이면. 오케이. 애매하다라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저가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위치면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서 약간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거를 믿고 그냥 쭉 가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멘텀이 좀 부족해 보이고 서로 약간 믿음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두 입장을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어때요? 만약에 내가 저가 매수를 노리는 수요면 어디 정도에서 무엇을 보고 저가 매수를 해야 될지 그리고 두 번째로 그냥 믿고 들고 있고 더 올라간다고 보는 사람이면은 뭘 믿고 이거에다가 좀 배팅을 할지. 우리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할 건데 새로운 동력이라고 한다면 정책적 모멘텀 또는
실적이라고 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는 건 아직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새로운 모멘텀이 언제든지 더해지면서 뭐 AI 쪽으로 새롭게 터진다거나 이러면서 새롭게 붙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금이 들어올 텐데 아직은 지금 어떤 산업에서도 지금 턴어라운드라든가 뭐 신규로 뭐 붙는다든가 하면서 실적이 좋아질 만한 이슈는 보이진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 결국은 밸류에이션 싸움으로 봐야 되는 건데 그럼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PBR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겠죠. 또는 금리 인하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이 있겠죠.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을 보면 할인율이 지금 낮아지면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국면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PBR을 올렸다가 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해버리니까 지금 오히려 빠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정책에 대한 걸 좀 더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정책이 조금 더 우리나라 쪽에 이제 증시에 우호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공격적으로 좀 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애매하다네요. 아래쪽으로든 위쪽으로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의 한마디도 사실 그거긴 한데 그래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일 이평선이 깨졌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저는 절대로 안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다른 방송에서 또 2-3년 내에 좀 6,000포인트, 7,000포인트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반적인 2023년? 네, 2-3년 내에 코스피가 2-3년 내에. 6,000포인트, 7,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스피 자체에 대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걱정은 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6,000, 7,000이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이 문제예요. 만도 지르죠 그냥 왜 6, 7천 들으니까 만도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6, 7천에 대한 얘기를 가장 크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동성의 확장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글로벌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올랐던 적이 있어요. 그 단기간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8배 이상 올랐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코로나 때? 플라자 합의 직후입니다. 아 그때 그래요? 네, 플라자 합의 직후에 코스피가 급등했었고, 그다음에 일본이 그때 버블 경제로 갔을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플라자 합의가 그 나라들이 안 좋은 정책인데 왜 이렇게 가버렸지라고 했을 때 강제로 환율을 강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의 자금은 오히려 그 나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 강한 환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부양책들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동성이 폭발하면서 올라가는데 제가 그 다음이 문제라고 했던 건 일본의 버블 경제가 무너졌던 것처럼 그 이유가 오히려 걱정인 거지. 지금 당장을 봤을 때 지금 트럼프가 아직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하반기에 원화나 엔화 강세 절상 얘기 분명히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유동성은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냐만 생각하면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네. 사실 일본이랑 이번에 미일 관세 협상 할 때도 환율 관련된 이야기는 빠졌거든요. 그래서 일본한테는 오히려 호재라고 일본은 받아들였었는데 사실 지금도 계속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 관련돼서 환율 효과로 6, 7천 환율 효과 많이 이후에 낮은 거지만. 환율 효과 이후에 각 나라들은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양을 위해서 돈을 풀게 되고 또 환율 효과로 인해서 자금들은 당연히 원화 계속 강세로 갈 거잖아요. 그러면 원화 강세 베팅에서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좀 인식할 필요 있는 거죠. 사실 완전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게 지난주에도 제가 가져와서 보여드렸지만 네. 지금 달러 인덱스는 내려가는데 골드 올라가고 네. 비트코인 올라가고 나스닥 주식도 올라가고 하세요. 니케이 올라가고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러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M2는 지금 사상 최고치고 이러다 보니까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얘네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두 분께 한번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2, 3년 내에 코스피 6, 7천 네. 말씀을 거기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굉장히 큰 충격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처음엔 저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데 그게 무슨 유동성에 처음에 영향이 있겠어라고 처음에 계산을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돈이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2배 이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차피 돈 담보 맡겨놓고 돈 빼니까 그냥 그게 1대1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 제가 달러를 맡겼잖아요. 그럼 그 달러를 가지고 채권을 사잖아요. 네. 그럼 그 채권을 사니까 채권에 돈이 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채권에 돈이 돌면 그게 묶여야 되는데 그 담보가 있은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은 남아있죠. 그럼 스테이블 코인 돌잖아요. 근데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은
시중에 돌지 않았어요. 그냥 코인을 사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는데 돌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하는 건 실물 경제에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소비가 돌게 되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이 되는 순간 자금은 2배로 돌아요. 그리고 채권을 발행하면서 거기서 승수가 나오는 건 또 별개로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이 확장이 되는 것도 유동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무조건 사놓긴 사야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지금 애매한 시장 속에서 좀 짧게만 약간 애매한 시장 속에서 어떤 포지션을 구축하는 게 더 맞을까? 아래로 보는 사람과 뭐 저가 매수하고 싶은 사람과 네, 네. 더 가지고 롱으로 보고 싶은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지금 그냥 트레이딩이에요, 트레이딩. 그 그다음에 일부 안정적인 거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 전략으로 안정적인 거 한 30%. 그다음에 대형 대표적인 거 한 30%. 그다음에 한 20%는 트레이딩. 현금 한 20% 갖고 눈치 보는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수요가 좋다. 그럼 아까 지금 잘 말씀 유동성이라면 유동성이 오더라도 우리나라보다 딴 데가 더 먼저 올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내재적으로 치유하거나 아니면 해결할 그 내재적인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13일자인가 보시면은 그 로이터에서 기사 나온 게 있는데 한국을 숏하고 일본을 롱한다는 그 기사들이 아마 보신 분은 보셨을 거예요. 그게 딱 그러고 나서 지금 2, 3일 사이에 이렇게 딱 드러나는 거거든요. 일본 많이 올라갔는데 일본이 많이 올라가도 PBR이 지금 1점 이제 57이야. 1.57. 57. 아까 장중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고. ROE가 우리보다 높긴 한데 엄청 높지 않거든요. 엄청 높지 않은데 우리하고는 ROE 차이가 그렇게 아닌데 배수는 한 4, 50%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레이팅이 거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니까 그거 해결이 되면은 뭐 진짜 4천, 5천 갈 수도 있을지 모르죠. 우리도 1.5배 가자. PER 한 15배 가자. 그러면 바로 5천이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갈 수 있는 토대를 지금 마련하고 있느냐? 마련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인 제약이라든지 한계가 있다고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정책 당국자들도 느끼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속도의 이슈가 좀 있지 않겠냐라는 거기 때문에 네. 눈치작 좀 보면서 트레이딩 해야죠. 한동환님께서 이 의견을 주셨거든요. 네.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한데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한 건 국장은 지금 단기간에 올 만큼 왔다. 죽더라도 큰 물로 넘어가서 노는 게 맞다. 미장이나 뭐 코인이나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바로 짚었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딴 방송할 때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잠깐 얘기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뭘 잘못할 것 같다,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 다른 쪽이 더 편하다. 오늘 그 하다못해 인도 같은 경우는 오늘 어저께인가 우리 8월 15일 날 텍스 그 규정을 싹 간소화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런 관세 이슈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장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밀고 있다고. 일본도 그렇고 딴 나라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지금 가다가 말다 했잖아요. PBR 1.0이 1.2로 가는 거는 ROE가 갑자기 20% 올라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책 뒷받침 없으면요, 그냥 불편한 거야. 그게 딱 명확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편하려면 아니면 정책이 확실하려면 장이 더 빠지면은 어쩔 수 없이 갖고 밀려서 정책을 원상 복귀하는 걸 빨리 발표할 수 있다고 봐요. 장이 완전 무너져야지 되는 거지. 아니면 미국장이 아까 버블이라는데 버블 같은 거 유동성으로 미국장이 여기서 6,400이잖아요. 미국장이 한 달 내로 7,000 가봐요. 그럼 대한민국 혼자서 아무리 뭐 정책 안 하더라도 우리나라 장만 미국장 10% 가까이 올라가는데 우리 장만 마이너스 5%될 확률은 그건 진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주가가 버티면 갈 수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는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마켓이냐? 그거는 단기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장하는 게 더 편하다. 우리나라 같으면 삼양식품 사고 뭐 이런 거 사고 많이 빠진 거 사고 JYP 뭐 좋아지니까 그거 사고 이렇게 하면 재미없죠. 근데 그런 주식이 아웃퍼폼 할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전통적인 거는 국장 대 미장 딱. 그러니까 거기에 갔을 때 대표주자로 하면은 한국보다는 미국이 낫죠. 미국이 낫다. 그건 근데 나는 한국에서 할 거면 그렇지. 삼양식품이나 JYP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낫고. 그런 거 최소한 네. 섞어서 방어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오케이. 범성공자님은요? 저는 사실 미국 시장도 지금은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 시장도 그래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컨트롤 해보면, 그러니까 계속 팔로우 해보면
미국 시장이 올랐다 급등했다 이게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섹터 잘못 잡으면 순식간에 매도했다가 뭐 바닥에서 매도했다가 위에서 잡고 상투 잡고 이게 미국도 지금 우리 시장이랑 비슷한 상황으로 갔거든요. 이미. 그리고 빅테크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뭐 빅테크에 편하게 투자하시겠다? 뭐 오케이. 근데 하지만 큰 수익을 누리기는 어렵다. 그럼 차라리 비트코인 사세요. 네, 저는 지금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 네. 비트코인. 미국 장은 아까 물어봐서 그러는데 미국 장도 다 가는 게 아니거든. 빅테크 미국. 그 내가 옛날에 얘기할 때 빅테크에서 2개 빼고 2개 넣고 그렇게 얘기해요. 2개 빼는 게 저는 원래 애플하고 이제 테슬라 빼고 저 개인적으로는 네네. 넣는 거는 브로드콤하고 다른 거 넣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테슬라 저기 팔란티아 넣어라 했는데 팔란티아도 200타니까 지금 까리까리하죠. 그래서 아마 빅테크도 한 5개 정도로 좁히면은 돈이 남잖아요. 그럼 아까 뭐 비트코인 사든 뭐 사든 다른 거 사거나 아니면 솔직히 저를 많이 빠졌을 때 뭐 베트남을 사거나 지금은 인도가 차라리 너무 많이 빠져서 날 수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 한국의 우선순위인지는 뒷순위는 아닌데 이미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3,100에서 애매하다. 저는 그런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미장도 잘못 잡으면은 지금 좀 애매한. 지금은 좀 애매해요. 네. 그래요. 근데 코스피 5천 아니다 6천 7천까지 보시면은 네. 지금 이거는 뭐 지금 기회 가야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유동성을 보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뭐 한 10% 정도 밀린다고 했을 때 시장이 그럼 종목들과는 뭐 20% 30% 밀리거든요. 그럼 그때 그걸 버틴 다음에 끝까지 갈 수 있냐? 그럴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보통 20% 30% 손실 난 다음에 올라가면 손절 안 하면 다행이고. 네, 본전 나오면 파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10% 나오면 땡큐하면서 팔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는 시각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대응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좀 더 안정된 다음에 여기서 좀 비싸게 사더라도 좀 비싸게 산 다음에 사시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갑이에요. 네. 비싸게 자리가 잡았을 때 거기다 올라타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 네, 그렇죠. 잘못하다가 안에서 팍 빠지면 그 못 버티면은 아주 네. 힘들어지거든. 알겠습니다. 물어볼 거 있어요? 아니면은 저기 뭐야 제가 물어보고. 왜냐면은 민트가 질문하면 이제 다 예리하다고 하니까. 네, 예리한 질문 하나. 그러면은 요거 한번 여쭤볼까요? 네. 비슷한 이야기긴 한데 사실 지금 주식 투자 대기 자금이 230조래요. 이게 사상 230조잖아. 최대거든요. 이걸로 6, 7천 가는 거야. 이걸로 갈 수 있어요. 이게 국내 증시 거래량은 사실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한마디로 진짜 간을 보고 있다. 투자자들마저도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3가지 얘기하셨잖아요. 관세 그리고 금리. 정책, 금리 네. 이렇게 요 셋 중에 어떤 게 가장 이 트리거로 작용해서 위로든 아래든 방향으로 빨리 정하게 할까요? 오늘 뉴스 중에 이제 하나 있는 게 이거 보여주시겠어요? 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제목을 단 게 이제 힘을 내주세요 이소영 의원님이라고 적어놨는데 이소영 의원님이 시장에 굉장히 친화적인 분이죠. 이분이 지금 상임위원회를 기재위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법 개정을 담당하는 것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한다 그러면 이분이 여기로 옮겼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조금 중시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정책을 좀 옮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를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가장 우선일 거다. 다음 대통령 후보죠? 사실상 우리가 밀어야지. 네네. 우리라도 밀어야죠. 네. 명예콘님 아니었네 다음 후보는. 아이 저는 뭐 이소영 국회의원님이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네. 내용이 뭐예요? 지금 저거 쓰신 거?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내용은 기획재정위원회로 간다. 여기 끝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넘어간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 나는 옮겨간다. 아쉽다라고 하지만 세법 개정 쪽에서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걸 담겨 있죠. 네. 기재위에서 세법 개정 담당하겠다. 그렇죠. 근데 요 상임위로 넘어가는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 보낸 거죠 어쨌든. 근데 이분은 세법에서 증시에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펴고 싶어하는 분이니까 이분이 옮겨갔다는 것 자체는 증시에는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국내 로컬적인 정책 그게 제일 중요하다. 지금은 그렇다고 보이는 거죠. 네. 물론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 유동성은 밖으로 빠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미국 시장이 조금 아리까리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미국 시장도 지금 유동성이 시장에서는 약간 마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유동성이 보이면 지금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홍콩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일본 쪽이 넘어온 걸 보면 결국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달러가 약세가 되면 자금은 외부로 돈다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추가로 뭐 강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좋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다른 시장으로 오르 가버리지 우리 시장으로 금리 인하 된다고 해서 우리 시장으로 들어올 거 먹을 거 보고 들어올 거 같지는 않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야? 다음 대통령은 민트지 이건 아니, 너무하네. 선 시계 넘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현 본부장님한테는 요거 한번 여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섹터랑 네. 특징주랑 이런 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미국 잭슨홀 미팅에 쏠린 눈. 잭슨홀이 저거죠? 금요일 저녁이니까 우리 시장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반영이 되게 맞습니다.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더 뭐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잭슨홀 미팅에 쏠린 눈. 아침에 오프닝 벨 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번 잭슨홀 주제는 노동시장의 전환, 인구 구조, 생산성, 거시 경제 정책 요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연준의 정책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을까? 금리 경로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까? 요 의견인데 네네. 물가는 PPI가 나오면서 네네. 3년 내 최고치로 물가가 또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와 이거 진짜 관세 영향이 있어서 물가 올라온다. 고용은 안 좋고.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것만 놓고 보면 물가는 오르고 고용은 안 좋아서 경제는 좀 계속 좀 떨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매우 가까워 보여요. 네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냐? 못 하잖아요. 못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금리 인하에 8, 90%의 확률을 걸고 있냐? 저는 이게 기대감이 또 떨어지면 시장을 또 한번 레벨 다운시켜서 떨구지 않을까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CPI 헤드라인만 보자고 그 관계자들이 그러는 거죠. 유가만 내려가면 CPI 헤드라인은 괜찮잖아요. CPI 나왔을 때 CPI 헤드라인이 낮았잖아요. 그만 보는 거예요. 사실은 코어를 안 보고. 근데 사실 언제부터 우리가 헤드라인 봤나? 코어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장은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추동자들에 의해서 베센틱은 뭐 이런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PPI가 맞는 높게 나온 것이 3개월도 영향을 미치면은 8, 9, 10, 4분기 때는 넘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개소리라고 얘기할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7, 8, 9월 달 사이에 금리를 무조건 빨리 내려야 되고 많이 내려야 돼요. 근데 많이 내려가면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한 번이라도 확실히 내리자. 그 그림자 의장하고 뭐 누구 미란 위원 갖다 놓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팽팽한데 순리대로 가면은 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 하더라도 한 번 하고 나서 아마 그 매파적인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세요. 7명 플러스 5명에서 12명이 투표하는데 그렇죠.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요. 코멘트 하는 건 파월 마음이거든요. 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10월 달 정도 넘버가 만약에 그 인플레이션이 나와버리면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안 나오고 경기가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가 침체가 되면은 금리 인하를 하겠지. 근데 그건 바람직한 금리 인하 시그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저래 했을 때 8월 달 넘버가 나오는 9월 초, 9월 5일 고용지표가 나오는 9월 5일에서 9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이 팽팽한 그 기싸움이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쪽으로 확 해가지고 바라는 식으로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금리를 수월하게 내릴 수 있다 그러면은 아마 러셀 2000이나 이런 쪽이 난리가 날 것이고 제약 바이오주가 난리가 날 것이고 그럼 그때는 오히려 빅테크 주식에 쏠려있던 것이 조금 스프레드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바라는 사람이 많지만은 그렇게 될지 여부는 현재까지는 저는 잭슨홀 미팅에서도 잭슨홀 심포지엄이죠. 팔로스 심포지엄에서도 특별한 얘기가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신님께서 네. 내가 파월이면 그 더러워서 금리 아래로 던지고 임기 마치겠다 그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두 분 다 자료를 준비를 해오셨대요. 특징주랑 특징 섹터들 그리고 특징 뉴스들 이런 거를 두 분 다 준비해 오셨다고 해서 혹시나 뭐 두 분이 하시다가 서로 겹치는 게 있으면은 한 분 말씀 끝나시고 같이 껴들어서 같이 얘기를 해보는 식으로 네.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요건 꼭 해야겠다 싶으면은 그것도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범성공부자님 오늘 가지고 오신 뉴스랑 특징 섹터들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시장에서 조금 이슈가 있었던 게 HMM이었어요. HM이 지난주 금요일에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었고 오늘 그제 공개 매수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뭐 공개 매수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자세히 공시를 안 봤다면 갑자기 공개 매수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자사주 매입 자체를 공개 매수 형태로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공개 매수 8,180만 주, 약 전체 주식의 한 8% 정도를 공개 매수 형태로 매수한 다음에 이걸 소각한다고 발표했고요. 이게 규모가 2조 원이 좀 넘습니다. 2조 1,400억 정도 되고 있고
단가가 26,200원이고 네. 전일 종가가 24,750원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주가가 좀 올랐죠. 한 6% 7% 오른 걸로. 7% 올랐네요. 네, 7% 올랐죠. 근데 처음에 더 올랐다가 이제 빠졌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HMM의 자사주 매입 소각이 물론 긍정적인 뉴스이긴 한데 HMM이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물통량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물통량이 좋은 환경이냐고 본다 그러면 그렇지가 않죠. SCFI 지수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빠졌거든요. 최근에도 저 잠깐 반짝하다가 빠졌고 지금 최근 상황을 봤을 때 관세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물통량이 좋아지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막혀 있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이게 HMM의 구조적으로 실적이 좋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추정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작년에 이제 3조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났던 게 올해 1조 한 4천억이 좀 안 되고 내년에는 여기서도 또 한 40% 정도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자사주 소각한다고 해서 이걸만으로 좋게 보기는 조금 애매하다. 그러니까 오늘 오른 거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오를만 한데 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자사주 매입 소각은 공개 매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개 매수를 하면 오히려 이게 좀 꼬이는 형태가 많더라고요. 이게 왜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그 공개 매수를 할 때 다 매수하는 게 아니면 예를 들어 100% 내가 매수한다. 네. 최대 주주가 100% 매수한다. 그러면 내가 이 가격에 탑할 수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8%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남은 물량의 물론 이제 최대 주주 지분이 70%니까 남은 물량의 30% 중에 8%면 많긴 해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매도할 수 있지만 내가 이걸 3분의 1에 매도한다고 할 수 있을 때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되지? 그러면 공개 매수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겠냐? 그걸 들고 가서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장내 매도를 그냥 해버리고 말지 이런 경우는 좀 애매해서 차라리 그냥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버리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HMM의 시장 가치는 어떻게 돼요? 시장 가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국은 SCFI라든가 이런 그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좋아지려면 결국 물통량이 좋아져야 되는 거고 물통량이 좋아지려면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거나 관세에 대한 우려가 조금 경감이 되면서 다시 무역이 활발해져야 되는데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HMM 말씀을 해 주셨고요. 김장현 본부장님 뭐 코멘트 없으시죠? 네네. 넘어갈게요. 동의합니다. 예. 김장현 본부장님도 뉴스 하나 하실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리포트 종목 하나 쓸게요. 오늘 네. 오른 종목 중에서 CJ가 있어서 그니까 한번 CJ 말씀드릴게요. 뉴스. 네, CJ. 네. 우리 그 그 지주사가 주가가 안 좋았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근데 CJ는 좀 눈에 띄게 오늘 올랐어요. 오늘 LS도 떨어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스퀘어도 안 좋았고 4%, GS, LS 뭐 다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각각 그 자회사들이 좀 애매하니까 반도체가 뭐 변화 끼고. 근데 CJ는 CJ 올리브영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근데 이거 말씀드릴게요. CJ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알죠. 근데 만두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비비고. 맞아요. 근데 CJ는 그걸로 가는 주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CJ 제일제당도 있고 뭐 푸드도 있고 많잖아요. 네. 근데 가치의 50에서 75%는 올리브영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거 한번 보시면 이거 크게 17페이지. 네, 확대 한 좀 증권회사인데 해주세요. 이 증권회사가 맞다는 게 아니고 대충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 얘네 이 친구는 목표 주가도 높습니다. 이거 제가 동의하진 않습니다만은 26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이 6조 9천 되면 26만 원 얘기예요. 보통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는 18만 원, 19만 원입니다. 지금 주가는 15만 원이고 요거 7조 정도 가치 중에서 여기 보시면 CJ 올리브영 있죠. 네. 5조. 그러니까 7, 7이 49. 70% 정도가 올리브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상장회사 가치보다 비상장회사 가치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CJ는 CJ 올리브영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제일제당 엊그저께 실적 나올 때는 몰라. CJ 제일제당도 있죠. 제일제당 해봤자 20%밖에 안 되는 거지. 저렇게 나눠서는 처음 봐요. 아 그래요? 여기 한번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CJ 올리브영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겁니다. 네. 근데 2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3분기는 더 좋을 것 같아요. 3분기 숫자가 더 클 것 같다. 요거. 3분기 숫자가 더 클 것 같다. 왜? 중국인이 엄청 오고 있다 이게. 사재기잖아요. 예. 방한 외국인의 조사하는데 83%가 올리브영에서 소비한다. 와. 얘네 저것도 떼서 상장한다고 하면은 욕 더럽게 쳐먹겠죠? 그렇죠. 그걸 하다가 지금 그렇게 안 하기로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아. 예, 그래서 이런 게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그 전에 좋아했던 거는 두산. 두산. 비슷하죠. 그렇죠. 두산도 가치의 한 50%, 60%가 두산 에너빌리티. 음. 그런데 얘는 더 좋죠. 두산이라는 자체가 에이지 칩
그 거기에 동박 적층이라는 게 있으니까 볼러탈이 있지만 좋은데 이런 주식들은 괜찮은 거예요. 주가가 빠질 때 CJ고 두산은 괜찮다. 그렇게 오케이.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CJ 올리브영에서 파는 제품이 사실 화장품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화장품 주들도 3분기에는 더 큰 숫자가 나올 맞아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기 화장품이 많이 갔잖아요. APR이 많이 갔잖아요. APR은 뭐 미국, 유럽 좀 많이 가고 오늘은 조금 반등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등했지만 하나밖에 안 갔어. iFamily SC. 워낙 작고 소외된 게 실적이 좋다 해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 외국인이 들어오고 사고 뭐 하고 하면은 CJ 올리브영은 아까 말한 중국 이슈, 화장품 이슈 이런 것으로도 같이 엮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목표 주가를 PBR 100까지 20주만 했는데 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18만 원, 19만 원이에요. 저도 바로 이거를 다 반영시키는 어려운 것 같아서 한 20만 원 근처 이렇게만 일단 내다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디스카운트가 한 쿠션 먹고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직접 투자가 아니라 어쨌든 모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올리브영 주식 그렇지. 있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약간 전통적인 반감이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상장을 따로 쪼개기를 안 한다고 말은 하지만 당한 게 있어가지고 진짜? 라는 부분에서 디스카운트가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뭐고 모르겠다님께서도 네. 이런 말씀하세요. 올리브영의 밸류를 너무 싸게 책정하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화장품들 에비타 15배 이상은 무조건 주는데 올영은 내수 소비 플랫폼이라서 디스카운트 칩니다. 근데 올리브영이 진짜 내수 밸류를 받는 게 합리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고 모르겠다님께서도 이렇게 말씀. 잘 지적했는데 CJ 올리브영은 이렇게 안 하고 아까 PER 15배잖아요. 다른 외국계 기업이나 아니면 이런 거 하면은 12배 치면은 어쨌든 간에 이 주가는 전체적으로 20만 원 근처에 나오는 게 타당해요. 그건 맞습니다.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범성공자님 다른 뉴스 한번 가볼까요? 근데 방금 이제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기대도 있고 좀 우려도 있는데 일단 우려가 시장에서 좀 있었어요. 우려가 뭐였냐면 다이소가 화장품에 치고 들어오면서 올리브영의 점유율이 떨어지지 않냐. 미드샷 팔고 막 이럴 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CJ 올리브영의 데이터가 전혀 꺾이지 않는다.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좋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올리브영의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 해외 진출. 네, 뭐 캐대언에 대한 워낙 이제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올리브영이 글로벌 진출했을 때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내년 상반기에 미국에 진출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다른 뉴스를 본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반도체. 네, 근데 이제 이게 워낙 본부장님 전문 분야라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슈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세 가지로도 분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주가가 급락했다는 거였죠. 근데 이게 실적은 좋았는데 가이던스가 안 좋았어요. 근데 가이던스가 중국 쪽 사업이 불확실하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화면 한번 개인적으로- 보여주세요. 예. 네. 중국 쪽? 네, 중국 쪽 사업의 불확실성을 보면서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안 좋다고 하면 우리나라 쪽으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영향이 좀 적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미국 업체들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으로 수출이 좀 어려운 거니까 네. 중국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이 아니고 중국으로의 수출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오히려 반사수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상대적으로 중국 쪽 수출이 많지 않은 기업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이게 영향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충격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반도체 관세에 대한 우려도 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나 그러니까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반도체 관세를 발표할 거다라고 얘기했고 최대 뭐 200에서 300%까지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걱정하지 않았던 게 우리나라는 최혜국 대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최혜국 대우를 한다 그러면 뭐 문제가 있겠어라고 했는데 실제 문제는 저는 이제 세 번째였다고 봐요. 철강 알루미늄 관세. 그렇죠. 네,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지금도 이제 50%가 부과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407종을 더한다고 얘기했고 그 407종이 더해지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만약에 반도체가 뭐 반도체 장비 같은 게 수출한다고 할 때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할 때 15% 관세를 묻는 게 아니고 철강제 부분만큼 떼가지고 그건 50% 매기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수출이 조금 부담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주로 들어갔던 건 또 터빈, 내연기관, 공조기계, 변압기, 건설기계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오늘 변압기 쪽이나 건설기계 쪽 조정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기계 좀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이런 충격이 여기서 좀 받았다라고 보는데 반도체가 여기서 좀 영향을 받았나? 이거는 사실 조금 퀘스천이긴 하지만 이것도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SK 하이닉스가 3.2%, 삼성전자는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2.23%. 네. 오늘 반도체의 하락에 대해서 네네. 많은 분들이 코멘트를 또 채팅창에 주셨는데, 김장일 본부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런 날은 두산, 이수페타시스 더 빠지면 이수페타시스, 그 다음에 유진테크, 기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런 주식 주워 담으시면 돼요. 그 삼성하고 하이닉스 왜 빠졌느냐? 네. 그거는 정어죠. 크게로 보면은 인텔 부활에 대한 걱정하고 마이크론이 삼성이나 하이닉스 대타의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어요. 마이크론이 기술적으로 HBM에서 의미 있게 크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그 전에 인식 못하던 사람들도 에듀케이션이 되고 있어요. 그게 좀 부담스러워요. 저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혼자서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장비지는 아까 우리 공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오버를 다 빠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약간 과하게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수페타시스, 두산, 유진테크, 뭐 코미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그 어플라이 머티리얼하고 관계가 사실은 별로가 없어요. 네. 근데 미국이 빠지는데 우리가 안 빠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분할 매수를 그런 정도에서는 좀 하시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계속 이런 분위기가 유지되면 더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지금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뭐 바로 치고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는 대한민국 장이잖아요. 환율이 만약에 1330, 50 이렇게 갈 수 있으면 그냥 패시브 장면 올라오는 건 맞고요. 그거 말고는 분기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서프라이즈 나오면 되지. 예를 들어 다음 주인가요? 네. 다음 주. 다음 주죠.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이나 엔비디아 실적. 뭐 이런 애들이 잘 좋죠. 나온다면. 네네.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면 엔비디아 사면 되죠. 이렇게 하면 더 재수 없다고 그러는데 뭐 어떡할 건데. 그리고 만약에 그게 에이직 수요가 좋다면 에이직 수요는 브로드컴을 사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페타랑 두산, 유진테크 요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요? 오케이. 유진테크는요. D램의 셀 구조가 바뀌는 그 기술이 있고요. D램의 셀 구조 저번에 구조가 바뀌는 4F 스퀘어 기억나요? 그 얘기했던 거 그 방에 있고 얘네가 아까 말한 그 어플라이 머티리얼스나 다른 그 장비 회사보다 하고 경쟁하는 요인이 있어요. 이게 기술력이 있어요. 그 밸류가 더럽게 비싸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세 번째,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을 다 공급해요. 커스터머가 단단해요. 그러니까 많이 조정받으면 사면 되고 두산하고 이스페타시스는 그건 다르죠. PCB잖아요. 그거는 경쟁이 없어요. 삼성하고 하이닉스 경쟁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구글이나 엔비디아가 필요한 하이 레벨, 멀티 레이어 모두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나 비싸냐는 건데 이스페타시스가 오늘 좀 빠진 거는 밸류가 이제 엄청 싸지는 않는 영역으로 제가 일주일 전부터 이제 실전 나오고 나서 보자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전 나와서 봤으니까 여기서 더 빠지면은 그때는 조금 들어가도 되는데 그 순간에도 이수가 날지 두산이 날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범성공자님 다른 뉴스 하나 더 가볼까요? 가기 전에 저는 변압기가 궁금한데. 변압기요? 네, 변압기 변압기 많이 말씀해 빠졌어요. 주셨잖아요. 네. 오늘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 많이 빠졌어요. 네. 오늘 다 빠졌어요. 효성중공업, 네. LS 일렉트릭 막 7% 빠지고 네. 현일 5% 빠지고. 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딱 품목만 빼가지고 또 뭐 50%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앞으로 더 파급이 커지는지 안 좋아지는 건지. 왜냐면 HG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로 보면은 거의 주황색선 60일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원래는 우리가 전력은 무조건 내려오면 사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그게 관세로서 조금 안 좋게 바뀌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하네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를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이제 한미 협상에서 어떻게 얘기가 될 거냐. 지금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투자하면 우리가 면제해 줄게라고 하고 있는데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공장들이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관세를 조금 빼줄 거냐. 그리고 이게 좀 우리나라가 협상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투자하는데 완성품 만들기 위해서 부품 조달하는 거 이것까지도 관세 좀 매길 거냐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얘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호혜적으로 좀 받아온다. 그러면 크게 걱정할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변압기 수요는 어차피 미국도 많으니까 우리가 어차피 계속 투자해줄게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얻어낼 건 얻어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카드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변압기에 대해서 어떻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다라는 건데 그러면 관세 때문에 이 업체들 다 팔아야 되니까
절대 그렇게 보진 않아요. 네, 뭐 어차피 그 영향들은 일시적일 거라 보고 있고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들은 여전하다고 보고 있고 아까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좋다, 변압기 실적이 나쁠 리가 없어요. 네, 엔비디아 실적이 좋다는 건 어쨌거나 AI 쪽으로 투자한다는 거고 AI 쪽으로 투자한다 그러는 건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고 전력 수요가 늘어날 때 이걸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많냐라고 본다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뭐 그냥 사자의 심장으로 언젠가 담을 생각을 좀 갖고 있자. 근데 그거를 개인의 레벨로 좀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인 레벨로 난 이 정도면 살 거야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분할 매수 들어가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오늘도 안 빠진 종목도 있습니다. 변압기에서. 변압기에서 안 빠진 종목? 산일전기. 산일. 걔는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닙니다. 빠진 거 따지면 아, 현대 뭐 그러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요인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이틀 연속, 3일 연속 계속 빠진다. 어떤 스트레스홀드 건드린다. 그러면 손절매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말씀한 산업 자체가 뭉개지는 건 아닌데 밸류가요. 오늘 뭉개지기 전에 다 그것도 20배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을 때 그런 뉴스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빠지면은 선별해서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산일 수도 있고 효성일 수도 있고 뭐 일일 수 있겠죠. 근데 오늘은 방법이 없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변압기래. 그 안에 추가적인 400종, 600종 요게 디테일이 나왔어요? 나왔죠. 아, 나왔어요. 나왔어요? 종목 그 아. 407종에 대한 건 다 나왔습니다. 거기에 근데 구체적으로 건설기계와 변압기, 전선유 이런 게 다 포함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관련 주들 좀 조정을 받았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고. 그 약간 품목은 나왔어요. 협상 전략적으로 그냥 대놓고 도라이 짓을 하는 게 더 유리한 것 같아요. 트럼프한테는 약간 그게 먹히죠. 오히려. 왜냐면 지금 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던 그 협상 대상자, 뭐 예를 들어서 유럽연합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우리나라던가 대부분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뒤통수 맞았거든요. 근데 전쟁을 시작한 뭐 푸틴이라던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그 네타냐후 총리도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 우호적이고 그래서 약간 우리도 그냥 이번에는 강하게. 우리 레드 팀으로 해서 중국이랑 러시아랑 북한이랑 편먹고 한번 질러보겠다. 이러면 트럼프가 와 패기 있네 관세 면제 약간 이렇게 해줄 수도. 죄송합니다. 햇살이 해봤습니다. 웃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답해서 햇살이 해봤습니다. 예, 예. 아니면은 예. 이런 거 어때요? 뭐요? 이거 진짜 싼 거 있는데 네. 요거는 관세 없이 이렇게 싸게 이거 아 트럼프한테? 트럼프한테? 아 그럼 이거 뭔데? 보여주는 거예요. Wow, oh, Samsung S24. 애플보다 좋아. Fantastic, fantastic. Korea, Samsung, 예. 반도체, 네. 핸드폰 잘 만들어. Wow, wow. 이렇게? 이렇게 아 삼성 AI 갤럭시 S 이 예, 다들 예. 이렇게 소개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정상가가 94만 400원이거든요. 예. 트럼프한테는 한 57만 9천 원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보면 진짜 싸게 주는 거야. 시청자분들한테 57만 9천 원을 제시를 해봅니다. 통신 3사 및 알뜰폰 호환이 가능한 5G 공기계이고요. 선택 약정 그리고 확정 기변 모두 가능하니까요.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급이라고 하네요. 예. 12개월 무상 보증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싫대. 트럼프가 Oh, this is too small. You know, 핸드폰 필요 없어. 그럼 이거 too big 이것도 준비를 했습니다. Fantastic, fantastic. Samsung 노트북. 삼성 노트북 11세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Fantastic. 그만 요거는 긁어요. 거의 같은 가격이거든요. 예, 예. 59만 8천 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데 예. 크기가 훨씬 큽니다. 예, 훨씬 하이엔드급 성능이고요. 램 32기가를 장착을 했고 대용량이고 이거 역시 A급 리퍼럴 제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120만 원짜리 59만 8천 원. 크다. 예. 화면이 크네. 11세대 네. NT551X A급 리퍼 15개월 무상 보증이니까 막 사셔가지고 다시 맡기면 돼. 이렇게 대충 이렇게 쓰다가 맡기면 되지 뭐. 예. 14개월까지 싼 맛에 쓰는 거지 뭐. 싼 맛에 뭘 무상 1년 이거 60만 원짜리 사서 1년 3개월 5분기 쓰는 거야 5분기. 그럼 어차피 바꿔야 돼. 싼 맛에 진짜. 그냥 쓰는 거지. 싸다, 싸다. 예. 예,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해 보시기 좋습니다.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두 개 정도만 더 가볼까요? 네. 범송공자님? 네. 일단은 근데 이거는 수익률 상위 종목들인데 제가 이제 매번 공시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실적 시즌에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보통 가이던스가 없었던, 그러니까 뭐
컨센서스가 없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시장의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지금 컨센서스가 없었던 종목들 중에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들이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이렇게까지 쏠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푸드웰 같은 경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근데 상한가. 오로라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지금 상한가 나왔고 그다음에 탑코 미디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20% 올랐고 한국 특강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서흥 여기도 보면 이제 코스메스 BTI 여기 THN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 아닌데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이유만으로 급등을 했고 급등을 하는데 시장이 또 자금이 붙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좀 얇고 어느 곳에 자금이 쏠린다 그러면 확 몰리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실적을 계속 봤지만 이번 시즌만큼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의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시장에 컨센서스가 없는 종목이 이 정도로 쏠림이 있는 건 저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하루에. 네. 이게 지금 워낙 불확실하니까 실적이라도 찾아가자.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컨센서스가 있는 종목들은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서프라이즈가 나왔더라도 파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아하. 지금은 기대하지 않았던 종목에 누군가 좀 좋게 보면서 올리면 그냥 쭉 따라붙는. 어차피 수급이 얇으니까 이게 그러면 계속 지속될 거냐? 그거는 모를 일이죠. 누가 이걸 진짜 제대로 깊이 어렵다. 분석해서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지금 보면. 네. 알겠습니다. 실적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 얘기해 주셨고 김정현 본부장님은 아까 오프닝 벨에서 자동차주를 꼭 하나 얘기해야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예. 자동차 하기 전에 딱 20초만 쓰고 20초? 그 넘어가겠습니다. 예. 페이지 18페이지. 18페이지 욕 아닙니다. 18페이지. 예. 18페이지. 18페이지. 예. 세다. 삼성 ENA 강조합니다. 돼요?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면은 삼성 E&A가 수혜를 받는다. 라고 13일 날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었거든요. 네. 삼성 E&A는 원래 EPC 업체잖아요. 그치, 엔지니어링 프로큐먼트 컨스트럭션. 그래서 원래 하는 거는 파이프라인, 가스 파이프라인과 관계돼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거는 가스 파이프라인, 사우디 어쩌고 하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요거 말씀드릴게요. 이 주가가 이게 보면은 PR이 꽤 높은데 화공이 아닌 거, 그러니까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거가 수주를 받아서 올라갈 때 과거에 보면은 PER이 한 14배까지 갔다는 거예요. 초반에, 첫 번에. 그렇게 하면 39,000원 간다. 여기 지금 요 정도 있거든요. 모멘텀이 붙었고 수급이 붙었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갖고 계신 분은 갖고 있으세요. 언제까지? P4, P5 뭐 미뤄진다 이런 잡소리 나오기 전까지.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변화 없죠. 항상 22만 원. 짜증나 죽겠어.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거죠. 이번에 그 관세 다 하고 있잖아요. 관세하고 있는데 멕시코, 캐나다가 엄청 25% 높은 관세 유지되는 거 알고 있죠. 네. 그래서 한국이 더 유리하다. 첫 번째.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우리 하이브리드 잘하고 있죠. 전기차 보조금, 그 세액 보조금 7,500달러 하는 거 9월 말까지 하면 없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른 업체들이 인센티브 경쟁을 잘 못하겠죠. 그래서 경쟁자들이 돈을 쓰기가 어려워지는 상태.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하이브리드 같이 가고 있고 멕시코, 캐나다에 익스포저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삼성, 현대나 기아가 기다리다 보면은 실적이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콜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상반기 때 보면은 마켓쉐어에서 테슬라 빼고 닛산, 폭스바겐, 스텔란티스는 이렇게 마켓쉐어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주가가 잘 버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관세가 25가 아니고 15%가 되는 순간에 이익은 그렇게 뭉개지지 않고 있다. 하이브리드 우리가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 경쟁에서 우리가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주식시장이 다른 거 다 돌았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간다면 자동차 진짜 한번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수급을 보니까 수급이 꽤 괜찮습니다. 기관과 국내 그 외국인이 괜찮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버티실 필요가 있다. 너무 많이 빠지면 약간 트레이딩까지, 그러니까 이건 단기 트레이딩 아닙니다. 뭐 저기 조선이나 제가 2차 전지 좋아하듯이 그런 장이 아니고 길게 좀 본다면 오히려 한 10월, 11월까지 좀 저가 매수를 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현대차는 확실히 사업의 그런 뭔가 향방으로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나쁜 게 다 녹아 들어갔고 PR이 15배인데 배당 수익률 네. 그런 것이 한 5% 나오니까
다른 거 다 가고 갈 데 없잖아요. 그럼 현대차 만약에 외국인 자금 들어오잖아요. 우리 그 환율 이렇게 되면은 아마 수급이 생각보다 막판에 확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 왜 삼성전자도 갔지? 삼성바이오는 원래 있지. 살 게 뭐 있어? 네이버도 그렇고. 그러면 자동차에서 계속 왜 이렇게 안 빠지나 보니까 수급이 괜찮은 것이 삼성 E&A는 삼성전자 아까 투자하는 거고 자동차는 그런 것 때문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또 다른 이슈가 있고 그런 것들이 보면 주가는 안 움직이는데 수급은 계속 좋아요. 계속 좋습니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새 그 유튜브나 인스타에선 그게 핫합니다. 그 뭐 한국전력에 매달 50만 원씩 넣었으면 지금 얼마의 수익금이 됐을까? 뭐 그런 거 해가지고 그래프가 계속 나와요. 코스피 지수랑 나스닥 지수랑 비교하면서 몇십 년이 계속 흘러. 그러면서 뭐 원금 얼마, 뭐 이렇게 비교돼서 이렇게 그래프가 쫙 나오는 그게 되게 핫한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부터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50만 원씩 적립식으로. 뭐 적립식으로 뭐를 하나 넣는다, 10년, 20년 넣는다 그러면 뭐가 제일 매력적이에요? 걱정하지 않는 건 저는 비트코인이요. 비트코인. 네. 저분 역시 저 자리가 약간 그러니까 코인 코인 자리. 자리인가 봐. 아니 근데 인플레이션은 어차피 오는 거니까 인플레이션 해칭으로 전혀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이라고 근데 보는 지금 거거든요. 고점인데 부담이 없는 게 맞아요? 부담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고점에 대한 우려를 하시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의 가치가 유지가 되는데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해보세요. 혹시? 근데 그럴 수 있겠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이 지금 거의 다 됐잖아요. 그렇죠. 수량이 줄고 있습니다. 8% 99% 됐죠.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들어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 지금 골드보다도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우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만 본다면. 오케이. 근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활용도까지 높아졌으니까 비트코인은 여전히 우리가 더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보는데 이 상태에서 다른 자산이 어떤 자산이 인플레이션 해칭에서 비트코인보다 유리할 수 있을까를 보면 저는 안 보여요. 인플레이션 해칭 측면에서 보면.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김정일 본부장님은요? 매달 50만 원씩 하는 거?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지금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걸 하려면은 그럼 저는 그 베트남, 베트남은 인도? 많이 올랐어. 인도, 섞어서. 소말리아. 소말리아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 소말리아는 안 되고. 소말리아 말고. 하여튼 베트남, 인도 그것도 베트남, 괜찮은 것 인도. 같고 근데 그거보다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많이 빠질 때 사는 게 최고야. 아, 미국 빅테크 많이 빠질 때. 내러티브 말고 넘버로 나오는 주식을 남들이 25배에 비싸다 할 때 28배 주고 살 수 있으면 또 내려갈 때 사고 내려갈 때 사고. 근데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주가에서는 지금 만약에 산다면 지금은 다 나는 관망할 것 같아요. 아하. 지금은 다 관망할 것 같아요. 오케이. 현금 한 40% 이상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저는 뭐에 투자하는 줄 알아요? 뭐에 투자? 안 물어볼래요. 저는 안 물어볼래. 물어봐줘. 알겠어요.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저는 네. 공짜 식사. 오, 좋다.